지난 일요일이었죠. 신당 새로운 물결 발긴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 새로운 물결을 이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죠. 공무원 개혁이었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징어당도 검토를 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데. 네. 약간 과장 아니었습니까? 진짜로 진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당명을 정하는데 마지막 끝까지 경험을 했던 또 저희 직원들이 냈던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모를 했는데 나왔던 명칭이 오징어당이었어요. 이 당명 채택됐으면 세계적으로 지명도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네. 웃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끝까지 검토가 됐는데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오징어 게임과 유사하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승자와 독식을 하고 또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유사하다. 이래서 끝까지 경험이 됐는데 결국 새로운 물결로 됐고요. 그래서 제가 창준이 때 별칭으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면서 한번 또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왜 이 당명을 채택했는지는 굳이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새로운 물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앞물결을 밀어낼 때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어낼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럼요.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꼭 밀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요. 공약 내용 이전에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약 발표를 하는 곳이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백브리핑장에서 하셨다고 하던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쫓겨났죠. 왜 쫓겨나셨어요? 그 무소속 대통령 후보 원내 정당이 아닌 그 후보는 거기 설 수가 없답니다. 그게 기자회견장 국회의원이 주소라면 거기 서던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한 분씩 나온다고 치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제가 있다면 5명인데 저만 그 자리에 이제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원내 정당이 아닌 후보는 설 수가 없다. 해서 거기서 쓰질 못하고 쫓겨나서 그 복도에 있는 그 백브리핑장에서 육성으로 그 마이크도 없이 제가 늘 그 우리 정치판이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실감을 몸으로 했습니다. 근데 부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서름을 앞으로 계속 겪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선 시작이 되고 TV 선거 토론이 있게 되는데 일정 요건을 달성을 못하시면 초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 안 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어제 그 소통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지 못하고 쫓겨난 건 전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으로 얼마나 이 정치권의 이 진입 장벽이 높은지 거대 기업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은 아예 문을 못 열게 하는 거를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 경선 끝나고 본격화되면은 토론회가 열릴 텐데 거기에는 그런 서름을 또 받을 수 있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지율 5%가 넘으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힘으로 국민들의 지지로 반드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을 의원하고 함께하고 계시죠? 시대전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전환 당은 따로 있는 것이고 조정훈 의원은 저희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면 그냥 합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여러 이런저런 또 당이나 또는 사회단체나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는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적절한 시점에 시대전환하고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창준이 활동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저희가 많은 저의 뜻을 같이 하는 정치 단체라든지 또는 NGO나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서 이제 세력을 더 키우고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더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세워서 정년제 없애고 5급 행시 없애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총리님도 행정고시 출신 아니신가요? 네, 저도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근데 겪어봐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왜 일단 5급 행시는 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것이죠. 제가 그 대한민국 금기 깨기 이야기하면서 네. 대한민국 기득권 깨기거든요. 그 얘기는 기득권 깨기 중에서 정치 기득권,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두 번째로는 권력기관과 공무원 기득권 깨기, 세 번째는 재벌 깨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거는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그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편취거든요. 네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정치인, 전직 그 검판사, 또 일부 공무원, 또 언론인들인데 이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 형성을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득권을 깨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검찰 조직에 충성을 했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국민에 충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모습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국민의 상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점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년 보장도 깨겠다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 신분 보장 이것도 깨겠다는 말씀이신데 공무원 그 모두의 그 정년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공무원의 트랙을 둘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관리직이고 하나는 전문직입니다. 예. 관리직의 정년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 보장이 된 취지 중에는 공무원이 하는 일 때문에 정치에 휘둘리기 가장 쉽고 그런데 신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측면도 있겠지만 정반대에서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정년제를 폐지해 버리면 네네.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더 휘둘려 버리는 어떤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전문직 출액은 공무원 정원의 80%가 넘을 겁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20%인 미만인 관리직,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이제 국장 이상 정도의 이제 높으신 고위직이 되겠죠. 예.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출액을 정하면서 자기의 실력과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역량으로 이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뭐 학교에서 우반과 열반 그게 아닙니다. 전문직은 전문직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종사하면서 또 하나 문제인 그 짧은 순환보직 여기서 벗어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청와대 정부부터 없애야 되고 또 관리직 공무원들도 자기 소신껏 일함으로써 더 올라갈 수 있거나 또는 공무원을 나가서도 자기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본은 깔되 중앙부처 예컨대 고참 과장 이상의 고위직의 댁에서는 철밥통을 깨고 정년을 깨면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무원표 잃는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해라. 변화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부터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저는 부총리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그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제의들 중국 대사나 총리 제안이나 또는 정치권의 제안이나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았던 대학 총장이나 민간 기업의 여러 좋은 자리를 전부 다 제가 거절하고 그러니까요. 돌렸거든요. 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죠.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무원들이 글쎄요. 이 첫 번째로는 기득권을 깨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의에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많은 공무원들도 이대로는 공직사회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을 둠으로써 예를 들어서 정년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하겠다는 공무원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 공무원 기득권을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무원 연금 있지 않습니까? 뭐 군인 연금 다 포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손대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4대 연금 개혁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포함해서 예. 같이 패키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로는 공무원 중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생각보다 공무원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실 겁니다. 표 올라간 소리가 우르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른바 제3지대는 별로 지금 그 조명이 안 되고 있고 공간이 넓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성이 진영 대결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건데 공간이 지금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9월에는 여당의 달이었고요. 네. 10월은 야당의 달입니다. 경선 때문에. 이제 11월 초에 야당 경선이 끝나게 되면 딱 두 분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구도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제3의 물결 시간이 11월 올 거라고 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계산법이십니까? 여야의 유력 후보들에 보면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갈 곳 없는 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흡수한다. 이런 계산이십니까? 그것도 그 맞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를 지금 보일 정도로까지 그 네거티브 흠집 내기와 또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제시나 정책 대안 제시는 없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경선 구도가 끝나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대한민국을 정말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후보들을 지지하는 숫자에 합친 숫자에 버금되는 정도의 부동층과 유동층이 있습니다. 네네. 2030 세대나 또 중도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이 넓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 함께 글쎄요. 그분은 지금 당적을 국민의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제약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창준이 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중에 저를 그 일론 머스크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몸은 국힘에 있지만 마음은 김동연한테 있다 이런 겁니까? 정리하면? 글쎄요. 뭐 늘 사실은 뭐 그날도 얘기하셨지만 제게 정치와 대권 출마를 권유를 하신 분이시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전기 자동차 얘기했을 적에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봤는데 지금은 다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일론 머스크가 되고 거대 양당을 거대 자동차 회사로 비유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네. 혹시 안철수 대표하고 만날 계획 구체적으로 좀 뭐 계획 오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 전화 통화만 했었고요. 그렇지만 뭐 이 정치권의 그 정치 공학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뜻이 같은지를 뭐 볼 기회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짧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